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오늘 이제 학생들이 저희 이수천닷컴에 와서 상법 개정 내용에 대해 좀 체크를 좀 해달라 이랬는데 좀 약간 늦었나요? 늦진 않은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개정상법 좀 특강을 하겠습니다. 상법이 이제 개정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 시끄러웠죠. 일단은 이제 정경련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그치?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중앙회 이런 데서 굉장히 상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현 정권이 역시 약간은 역시 이제 주주권 강화 이런 쪽으로 좀 경영에 대한 이제 견제를 좀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상법 개정 내용이 드디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개정상법은 2020년 12월 29일 이후로 그죠? 시행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한 7페이지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개정상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문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조문 중에 이제 개정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할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관련된 이론을 간단하게 정비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실전 연습 문제를 만들었어요. 한 4문제입니다. 아마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이제 회계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껏해야 이제 수준 자체가 이제 뭐 석사 많이 가봐야, 또는 공인회계 세무사 또는 뭐 석사도 없고 그냥 수험 강의를 한 정도의 수준이니까, 저는 뭐 아시듯이 뭐 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는 이제 로스쿨에도 또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거기에다 이제 오랫동안 상법으로 쌓아온 명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이제 개정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실전 연습 문제로 가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은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는 어디 오셔서 이수천닷컴에 오셔서 그지? 다운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조문의 개정 내용은 대체적으로 선생님 뭐뭐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다중대표소송, 그죠?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이에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거, 이 내용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대표소송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표소송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중대표성이 무언가만 알면은 전부 다 이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법이든 세법이든 개정이 있게 되면 그 개정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내용이 중요하고 이게 왜 바뀌었냐, 또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이론 체계를 잘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감사 선임 시에 감사 선임 시에 뭐 했어요? 그죠? 의결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조금 더 뭐 했어요? 강화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초점이 될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 소수주권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손을 좀 봤어요. 그래서 소수주권 중에 이제 특히나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상장회사의 소수주권이에요. 상장회사의 소수주권에 대해서 일부에 이제 개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대규모 상장회사입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최근 사무도말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될 때,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될 때 이 요건을 선임시 요건을 좀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이 네 가지가 개정상법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상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중대표성의 내용이 신설이 됐다. 오케이. 그리고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 규정이 강화가 됐다.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소수권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시의 요건이 좀 강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다중대표성은 건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건드릴 때는
대표성을 기반으로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잘 정리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감사서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역시 조금 더 이제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뭐냐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는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오케이? 그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소수주권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 어차피 이제 소수주권은 상법에서 정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으로 그 비율들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부분들 정리하시고,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여기는 이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위원 선임은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사를 선임을 하고 감사위원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분리 선임을 하도록 그치 요건을 좀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개정 내용이다. 그래서 첫 페이지 보시면 안녕하세요 유시천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치 상법 개정 내용은 2020년 12월 29일 이후에 시행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실무에서도 필요한 분들은 뭐 제 명성이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정상법의 내용 이렇게 4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혹시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 개정상법의 내용이에요. 다중 대표 소송에 대한 내용이 도입이 됐습니다. 대표성에 대한 내용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은 뭐가 되냐면, 선생님 대표 소송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대표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회사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주주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의결권 의무수익을 포함한, 그거는 이제 명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표성이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기 때문에 소수주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소수주가 이 회사에 이제 이사 등이 존재를 할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자는 이사도 될 수 있고 감사도 될 수 있고 또 감사위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누가 될 수 있을까? 발기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발기인 쪽에서 문제를 내면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통모인수인이 됩니다. 불공정한 가액으로 불공정한, 그지? 가액으로, 그죠? 가액으로 주식을, 그지? 인수한 자도 대상, 주식 인수자도 대상이 될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그지? 자, 뭐예요? 주주권 행사와 이익, 그지?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주주권, 그지? 행사 관련해서 이익을 공여받은 자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익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 등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니까. 이 소수가 뭐를 통해서, 대표 소송을 통해서 이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또 감사, 또 감사위원, 또 발기인, 여기는 이제 업무집행시자도 포함이 되겠죠. 불공정한 주식을 인수한 자, 또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이익을 공여받은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이 자들에서 뭐 할 수 있다는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소수가 이 자들의 책임 추궁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책임 추궁을 위한, 그지? 추궁을 위한, 그지? 추궁을 위한, 그지? 추궁을, 그지? 위한, 그지? 소를 제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걸 이제 대표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법원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그지? 이 대표 소송에 대해서 이중 대표성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대표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다중 대표성이란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중 대표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안고 가면 되겠죠. 다중 대표 소송이란, 자 봅시다. 갑회사가 존재합니다. 갑회사가 존재할 것이고, 을회사가 존재할 것이고, 또 이제 뭐 병회사가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 갑회사는 뭐 하게 되냐면, 보시죠. 이 을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뭘 하게 됩니까? 소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갑회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모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회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회사에 누가 존재할까요? 소수주주가 존재할 거예요. 이때는 소수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소수주가 될 겁니다. 그럼 자회사에 누가 존재할까요? 이사 등이 존재할 거예요. 그죠? 이자들의 책임충을 위한 소를 모회사의 소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중대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가지고 을회사가 또 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병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액시 자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초과해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을회사는 그지 갑회사의 자회사가 될 것이고 상법에서는 A가 그지 갑이 을을 100분의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건 갑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도 이제 뭐가 됩니까? 자자회사가 될 거고 이걸 이제 손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손자회사에 누가 존재할까? 이사 등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도 뭐 할 수 있다. 여기에 소수가 대표성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 소수도 대표성을 이렇게 제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다중 대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지? 자,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누구는 모회사의 소수 주주는 자회사의 이사나 또는 손자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대표성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다중 대표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념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중 대표성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조문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이건 어디서 정리가 됐냐면 상법 제406조에 제406조가 이제 신설이 됐어요. 406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5조까지가 뭐냐면 대표성에 대한 내용이야. 거기에 이제 406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해서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중대표성이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그죠? 다중대표성의 도입에 대한 내용 가서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406조 2 가시죠. 다중대표성입니다.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미 나왔죠? 그죠? 자, 뭐 할 수 있다는가? 이 자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대표성을 제기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재기를 할 수가 있다. 자, 입니다. 전부 다 정리가 됐겠죠.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소수주는 뭐예요? 자, 이 이사 등의 책임을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 자회사에 대해서 뭐 하는가? 그치? 소재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즉시 자회사를 위해서 이 소수가 대표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야. 순서 먼저 정리하면 되겠죠. 먼저 모회사의 소수가 자회사에 대해서 소제기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소제기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30일 내 소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직접 책임 추궁을 위한 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게 406조 제2항의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6조의 제2항 규정 넘어가면 제3항에서는 전부 다 뭐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이 다중 대표성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 대표성 규정을 뭐 하게 된다. 오케이? 전부 다 준용하게 된다. 이게 이제 사망의 규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자, 사항 갑시다. 1항의 청구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유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가 됐답니다. 항상 주의할 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초과해서 소유해야 뭐가 되는가? 모가 되는 거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치? 감소된 경우에도 제소 효력에 영향이 없죠. 이유는 왜 그래? 제소 당시에 소수의 요건을 갖추면 되기 때문이야.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를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치? 그래서 시험은 아마 사항 가지고 답을 낼 거예요. 사항에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항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전속관할은 어디로 볼 것인가 보세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가?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속관할은 자회사의 본종 소재의 지방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다. 이게 다중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갈 내용이 뭐가 이제 세 번째는 실전 문제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가 이 문제 만들어 드렸으니까 잘 보면서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문제 1번 가시죠. 상법상 주주가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인 대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정리했네. 1번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재기를 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안에 너무 꽂히면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공익적 성격의 소송이기 때문에 해석상 의결권 주식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자,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충할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뭐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대표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야. 2번 지문은 그치 다중 대표성에 대한 그치 내용이 나온 겁니다. 3번 갈까요? 403조 제1항 및 406조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주주는 회사 또는 자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답니다. 즉시 회사 또는 자회사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거를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이중대표성과 다중대표성을 청구하기 위한 소제기의 요건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4번과 정리할까요? 주주의 대표성 또는 다중대표성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제수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했답니다. 오케이?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했답니다. 그러더라도 제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유는 왜 그래? 자, 우리가 이제 4번 지문을 가지고 정리할 내용은 그치? 항상 소수주주의 지분 비율은 언제 갖추면 되는가? 오케이? 제소 당시에 뭐하면 충족함으로써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예요? 제소 후에 지분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뭐 하는 것이다? 제소 후에 뭐가 되더라도 이 지분 비율이 이렇게 감소가 되더라도 뭐 하는 것이다? 무방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소 후에 지분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 단, 그지? 자, 뭐는 보유해야 돼? 한 주는 보유해야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괄호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406조 2 제4항에 괄호,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한 주를 보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한 주도 뭐 하지 못했다는가? 보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를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유는 한 주 보유 요건은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소송 요건은 제수 당시에는 물론이고 제수 후에도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 부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5번, 대표성 또는 다중대표성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화해 등을 할 수 없죠.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 대세적 효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다. 그치? 소의 취하라든가 청구의 포기라든가 취하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놔야 되겠지. 그래서 자, 답은 5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됐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화해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됐죠. 당연히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나 화해 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문제 2번 갈까요? 상법상 다중대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두 문제야. 그치? 1번,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해서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충고할 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죠. 다중대표성에 대한 정의주행이 나왔네. 2번,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가 대표성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소제기를 하지 않았답니다. 즉시 자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옳은 지문이 됐네. 3번, 자회사가 다중대표성의 청구를 받았답니다. 대표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겠죠.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라든가 뭐 소송 비용에 관한 효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표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야. 4번 갑시다. 대표성을 청구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의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를 했답니다. 자, 보세요. 제수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근데 괄호 주의하세요.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죠. 자, 발행주식은 항상 뭐예요? 단 한 주는 보유해야 되는가? 근데 한 주도 보유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괄호가 틀린 내용이 되겠지.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소제기 요건이 결하게 됐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잡아놔야 됩니다. 4번에 괄호가 틀린 것이야. 5번,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제기하는 대표성은 자회사의 본점 소지의 지방법원 관할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사 선임시에 감사 선임시에 자, 뭐 했어요? 의결권
제한 규정에 대해서 뭘 해놨어? 강화를 해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이제 내용은 감사서임 시의 의결권 제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그치? 보유한 경우에는 그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 그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초과 주식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거를 뭐 할 수 있다는가? 정관으로 그죠?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낮출 수 있도록 그지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정관으로 비율을 낮추게 되면은 그지? 자, 뭘로 합니까? 그 낮은 비율을 가지고 그죠? 감사서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규정이야.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규정이 뭐냐면 제 409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지? 문제 가서 정리합시다. 조문부터 먼저 읽어보시죠. 자, 409조입니다. 감사 선임이에요. 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입니다. 오케이? 자, 먼저 괄호는 나중에 읽으세요.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감사 선임 시 의결권을 그지 당연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괄호가 중요한가? 정관에서 더 낮은 보유식을 정할 수 있으며, 자, 이 내용이 이제 개정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관 규정으로 어떻게 낮췄다는가? 100분의 2로 낮췄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주주가, 갑이라는 주주가 뭘 했냐면, 혹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이때는 뭐 100분의 2까지는 의결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의결권이 인정이 되지만, 혹시 100분의 2를 초과하는 100분의 8은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3항과 정리합시다. 회사가 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 선임 결의할 수 있다는가. 이 말은 그지 조금 더 감사 선임 시에 그지 편한 방법으로 그죠. 자, 의결권을 그지 자 완화를 시켜놨어. 원래 감사 선임 시에는 뭐 주주총회 보통 결의를 거쳐야 되겠죠.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비율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때는 낮출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2번 가서 정리합시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사 제도로서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문제는 뭐냐면 실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물어봤어? 비상장 회사의 감사 제도를 물어봤다는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오케이? 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택일할 수 있구나. 이거를 안고 가셔야 되겠지. 그치? 자, 비상장 회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자, 비상장 회사의 감사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감사 제도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주총 보통 결의로 하겠죠. 2번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비상장 회사니까 그때는 감사위원회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겠죠. 2번 옳은 질문 됐네. 3번 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죠. 옳은 질문이 됐네. 4번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비율을 관해서 정관으로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지 절대 높은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틀린 질문이 됐죠. 그리고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하겠죠. 그래서 절대 높은 비율이 아니라 이 낮은 비율이다.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5번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답니다.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이어야 되겠죠. 3분의 이상은 사회이사가 선임돼야 되겠죠. 옳은 질문이 됐네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 4번이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3번 문제는 상장회사의 소유주권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상장회사의 소수주권에서는 주주권은 그 비율이 상법에 정해져 있지만, 소수주권에 대해서 상법의 이제 규정사항은 뭐냐면, 규정은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는 겁니다.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으로 말할 수 있다는가? 이 소수의 지분 비율에서 다른 정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회사의 소유주권에 대한 546조의 6항 그지? 규정에서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건 7항이죠. 그지? 6개월 전부터 항상 상장회사의 소유주권은 뭐다? 6개월 보유요건이 필요하다. 6월 뭐가 보유요건이 필요하다. 이 내용 정리하시고 보유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또 하나 있어야 될 내용은 정관으로 다른 비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역시 단기의 보유주식 기간을 정해도 되고 즉 이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은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완화가 가능하고 비율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역시 비율도 그죠? 다른 정함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8항의 조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9항, 19항하고 8항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하고 정리할 내용이 뭐냐면 대규모 상장회사의 역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4번 가서 이제 네 번째 정리할 내용은 역시 자 봅시다. 자, 네 번째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있어서 상장회사에 있어서 대규모 상장회사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최근 사업연도 말, 그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사업연도 말 연도 그죠? 말이죠. 뭐가 돼요? 자산총액이 얼마? 그지? 2조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오케이? 2조 원 이상인 그지? 상장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를 대규모 상장 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규모 상장 회사에서 그지 감사 그지 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설치가 그지 강제가 됩니다. 이거를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는 뭐다? 의무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건 혹시 감사위원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오케이. 위원은 혹시 3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3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위원은 3명 이상인데 이 중에 3분의 2 이상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오케이. 자, 3분의 2 이상은 이렇게 합시다. 3분의 2 이상은 혹시 당연히 뭐가 돼야 되고 이상은 혹시 사회이사가 돼야 됩니다. 사회이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오케이. 자, 대표위원 선임이 강제되는데 이 대표위원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혹시 사회이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3분의 2 이상은 사회이사고 대표위원도 사회이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표위원을 뭐 할 때 선임할 때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혹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도 총위원회 과반수가 사회이사가 되도록 선임해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 감사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감사위원은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 혹시 선임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일반 비상장 회사와 달리 주총 결의사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에 안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사업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감사위원은 반드시 주주총회로 선임해야 되구나. 문제가 되는 건 이 감사위원회 선임에 있어서 주총결의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주총에서 선임을 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이사와 별도로 이사와 뭘 해야 된다. 이사와 분리 선임을 해야 되는 걸 분리 선임을 해야 되는 걸 강제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은 뭐예요? 별도로 의안을 상정하고 선임하도록 강제를 했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 조항을 꾸린 겁니다. 그래서 자, 6페이지에 역시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대한 역시 내용이 나왔네요. 542조의 12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문으로 가게 되면 역시 제 542조의 42조의 12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2항서부터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542조의 11 제1항의 상장회사입니다. 여기는 대규모 상장회사를 말한 거예요. 주주총회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주주총회 결의와 다른 이사들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분리 선임이 강제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2항 갑시다. 3항 갑시다. 자, 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뭐예요? 주총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감사위원회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뭐구나. 오케이? 주주총의 결의사항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야. 그지? 그지? 3항 가서 더 읽어볼까? 이 경우 2항 단서 2항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지위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즉,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에 대해서 주총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뭐한다? 그지? 이사의 지위도 상실하게 되고 감사위원회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야. 제가 줄쳐놨어요. 제4항 갑시다. 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는 상장회사의 의결권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이 감사위원회 선임에서 주총 결의에서도 뭐 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대주주가 되겠지. 대주주가 됩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말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대주주의 뭐는 의결권은 100분의 3까지만 인정이 되고 제한이 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사항 끝났고요. 그죠? 자, 7항 사항 끝났고 7항 갑시다. 자, 중간에 개정된 내용만 정리하는가?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준용을 하겠죠. 이때는 주주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만나 합산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특수관계 집단을 전부 모아서 이 대주주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8항 갑시다. 오케이? 회사가 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는 거야. 이거는 이사회 결의에서 전자 투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뭐한다? 출석한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이 문제가 충분히 정리될 거야. 오히려 이 내용보다는 우리가 상법상 감사제도의 운용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제가 본 수업도 했던 거야. 그거를 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문제 가서 하나 풀어보고 이제 끝내도록 합시다. 자, 문제 가시죠.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사무도만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감사를 두게 됩니다. 그때는 뭐예요? 주총 결의에서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될까요? 당연히 상근감사는 주총 결의를 선임하니까 당연히 사무도말 1,000억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를 한 명 이상 둬야 한다는가? 옳은 질문이 됐네. 2번 최근 사무도 현재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답니다. 그때 감사위원회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는가? 대규모 상장회사만 주총 결의에 의하는가? 이 점 주의하셔야 돼. 3번 최근 사무도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죠. 왜?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질문이 됐네요. 4번 최근 사무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러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되겠죠. 자, 옳은 질문이 됐죠. 5번 갑시다. 최근 사무도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지 않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나? 절대 분리 선임이 강제가 된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하면은 이 내용입니다. 자, 요 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끝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이 내용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은 뭐 이거 가지고 법을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설왕설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무적으로도 이제 대표 소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정비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법은 제가 법을 해봤는데 세법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전문가한테 뭔가를 물어봐야 돼요.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개정상법 2020년 12월 29일 이후에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면 다중대표성을 신설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뭐다? 오케이? 모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수주는 발행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수주입니다. 누구? 자회사의 누구 등을 자회사의 이사 등을 상대로 이사 등을 상대로 말할 수 있다. 상대로 그죠?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죠? 자,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제기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회사의 경영자들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이 워낙 그룹 경영체다 보니까 모회사의 소수주요. 삼성전자가 이제 모회사다. 그러면 그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 책임충을 위한 소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어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경영 간섭이 심해지겠죠. 주주로부터 그런 점이 이제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모회사란 자회사와의 관계에서 항상 뭐가 된다. 우리가 모자회사 관계에서도 봤듯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모자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또 하나 감사 선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는 그 초과 주식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 없었는데 100분의 이 3의 비율을 말할 수 있다는가, 정관으로 말할 수 있다는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정관으로 완화시킨다는 말은 100분의 2로 가는 건 가능하고 100분의 2나 또는 100분의 1로 가는 건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야. 근데 100분의 4까지 가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개정된 상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는 뭐 했어요? 오케이? 반드시 이사와 분리 선임을 강제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감사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상법 수업을 2년 전에 촬영을 하고 안 하고 별도 수업을 하는데 상법이나 세법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 기존 내용을 많이 알면 현재 개정된 내용이 너무 애몰될 필요가 없어요. 기존 내용을 모르니까 개정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린 자료 정도 보게 되면 이번 2021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 또는 세무사 시험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얼마인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법학은 그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외운다고 이게 되질 않아. 조문을 외워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가 되면 거품과 같은 공부가 되니까 버블이 되지. 오케이? 그러면 금방 터져나갑니다. 며칠만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법과 특히 이제 상법 또 세법 또는 상법. 오케이? 이거는 철저한 이해와 함께 이수청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